이번 시간은 물권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건데요. 물권, 채권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물권, 채권을 좀 이해하시려면 물권하고 채권을 좀 비교해서 보면 이게 물권이구나, 이게 채권이구나 아실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게 권리인데 권리 의무에 관한 법을 실체법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민법은 권리 의무에 관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주로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은 물권, 채권. 그렇다고 다른 건 절대 안 나와. 이건 아니에요. 물권, 채권을 공부할 건데 그 물권과 채권을 비교해 보면 물권이 잘 이해가 되고 채권이 뭔지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권, 채권 그랬는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인데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되죠. 근데 이제 일단 권리란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권리가 뭘까요? 권리. 요 권리 그러면 나중에 또 검색해가지고 이게 권리야 외우실 필요 절대 없어요. 그런 뜻 안 물어봐. 그냥 권리가 뭔지는 느낌상 권리가 권린 거죠. 근데 우리 그 용어들을 제가 이제 직독, 직해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냥 읽고 이해가 되면 돼. 직독, 직해인데 사실 우리 그 용어들이 우리 말들이 주로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문 뜻을 알면 그게 뭔 말인지 되게 알아요. 리는 둔법칙을 쓰면 이익이죠. 이익.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이 있는 거예요. 권이 뭘까요? 권세, 권력 이런 거거든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있어. 힘이 있는 거 권리예요. 근데 그 권리에 지금 우리가 뭐가 있다고요? 물권과 채권.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물권과 채권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물권은 이익을 얻으려면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 승리를 해. 난 느껴. 이익을 느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신병자지, 그건.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 대상이 뭐냐? 물권은 물건인 거죠. 물건. 그래서 물건을 대상으로 해. 물건. 근데 이제 민법에서는 물건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부동산과 동산이 있어. 그건 나중에 공부할 것입니다. 부동산, 동산도 다 공부를 해요. 그런데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는데 그걸 이론적으로 급부라고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갑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갑.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사람을 갑을병 이렇게 표현해요. 갑을병. 근데 갑을 관계가 우리 뉴스에 나오는 갑을 관계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첫 번째 나오면 갑,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을, 그리고 세 번째 나오면 병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꼭 갑을 관계를 말하는 건 아니다. 갑이 첫 번째. 우리가 소유자예요. 다시 이 X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책, 볼펜, 노트, 가방, 핸드폰, 자동차, 집 이런 거 생각해 보자고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거야. 근데 소유권은 어떤 이익을 누릴 건데 뭐로부터? 이 물건으로부터. 그러니까 소유권이란 물권을 갖는 거죠. 됐죠? 근데 뭐 하는 거냐 그러면 그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리는 거예요. 소유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이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봐보세요. 그냥 좀 더 키워서 집이라고 한번 볼까요? 집을 내가 쓰잖아요. 내 집을 내가 쓰잖아요. 그걸 세를 주면 수익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팔면 처분할 수 있겠잖아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익이 있잖아요. 이익. 그게 돈이 되잖아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 근데 그걸 뭘 대상으로 한다고요? 물건을 대상으로 해. 그래서 물건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뭐 책, 볼펜, 노트, 가방 이런 것들도
소유권을 갖고 계시니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리죠. 이렇게 된다. 그런데 채권은 이게 우리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다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채무자일 때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어. 내가 갑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이익을 누릴 건데 뭘 통해서 이익을 누리느냐 이 말이에요. 뭘 통해서. 답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러면 돈 100만 원이 사실 여기도 100만 원이 있고 저기도 100만 원이 있고 많이 있잖아요. 저 은행에도 있고 저 은행에도 있고 그 은행에도 있고 있잖아요. 내가 은행에다 예금을 만약에 해놨어. 뭐 1000만 원 해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뭐 100만 원 해놨어. 100만 원을 받을 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 100만 원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그 집에는 더 많이 있죠. 돈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익을 얻냐고. 거기서 나한테 100만 원을 줘야 이익을 얻잖아요. 됐죠? 채무자도 아니고 돈 100만 원도 아니야. 채무자가 100만 원을 주는 행위로부터 내가 두 분이서 생각해 보자고요. 한 분이 돈을 1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어. 그러면 돈 빌린 사람이 100만 원을 줘야 내가 이익을 얻잖아요. 그 집에 다른 100만 원 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100만 원 말고 어쨌거나 그 100만 원을 줘야 이익을 그 만족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채무자의 행위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됐죠? 그런 걸 학문적으로 강학상 뭐라고 부른다? 급부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물권은 그러니까 결국 물건에 대한 권리네. 근데 채권은 얼른 그게 안 보여. 그래서 이 채자를 제가 한문으로 좀 써놨어. 사람인변이 써져 있죠.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권리라고. 그래서 사람이 결국 100만 원을 이 채무자 을이 100만 원을 갑한테 줘야 이익을 얻는 거라고. 그걸 말한다. 그런데 채권은 그러니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물권은 지배권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지배권이 뭘까? 요건 청구하는 권리 이해가 되죠. 돈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물건은 내 걸 내가 누구한테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집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지. 지배권하고 청구권하고 좀 구별이 돼. 권리도 이렇게 좀 달라지네. 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무자의 범위가 채권은요 상대권이에요. 그 사람한테만 달라고 할 수 있어. 그 사람한테만. 봐보세요. 갑이 을한테 돈을 1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는데 을이 안 줘요. 근데 을이 돈 안 주는데 옆에 있는 친구 병한테 가가지고 야 을이 안 주니까 네가 대신 갚아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만 달라고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해커스랑 계약을 맺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됐잖아요. 근데 다른 집 가가지고 저 미니얼 강의 들을 건데요. 강의 내놓으세요. 그럼 돼야 안 돼요? 해커스에다 내놓으라고 해야지. 예. 상대권이에요. 상대권. 상대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물권은 절대권이에요. 절대권 이거는 자기 권리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 만약에 갑이 이 X를 A라는 사람한테 샀다고 생각을 해보자. A한테 사서 내 것이 됐어. 근데 내 거면 내 거잖아요. 전주인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하면 야 이건 내 건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B, C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절대권이야. 그러면 우리 권리가 절대권이 센 것 같아요? 상대권이 센 것 같아요? 권리가 절대군주 이런 얘기 들어봤죠? 절대군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느낌이 별로 없죠. 저는 역사를 좋아한다고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루이 14세. 루이 14세 손자가 루이 16세다. 루이 16세 부인이 마리 앙뚜아네트. 프랑스 대혁명 때 처형당했죠. 이거 생각해보니까 역사가 굉장히 그냥 금방 확 변하더라고요. 루이 14세는 태양왕이라 그래가지고 절대군주였다니까요. 루이 14세한테 누가 대들면 바로 죽었어. 근데 그 손자 때 망해버렸잖아요.
어쨌거나 그런데 거기는 막 힘이 세. 아무데나 막 힘을 막 휘두를 수가 있어. 이게 절대권이라고. 이거 내 건데, 지금 책 내 건데 누가 와서 뺏어가. 대통령이 와서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뺏어간다니까. 절대권이라고. 절대권. 아셨죠? 네. 근데 절대권이 힘이 세다 보니까 요거를 물권에다가 물권 법정주의, 그래서 딱 물권을 법에다 정해놓은 대로만 인정해줘야 돼. 물권은 딱 법에 정해져 있어. 그 말은 뭐냐면 소유권은 이렇게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라고 정해놨어. 이게 소유권이야. 근데 소유권에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 붙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법에 정해진 대로. 이 물권 법정주의야. 아셨죠? 법에 정해진 대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물권, 그러면 물권의 8가지를 민법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뒤에서 8가지를 공부하고, 또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 그러면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재산권, 또 그 외에 다른 게 조금 논의가 되긴 하는데 그 2가지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다른 물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서울 소유권하고 저 제주도 소유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야 돼. 이게 법에 정해진 대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서울 민법이나 제주도 민법이나 똑같은 민법이죠. 혹시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서울 민법이나 저 제주도 민법이나 똑같은 민법이라니까 다 적용된다니까. 그러니까 똑같아. 그래서 법에 정해진 대로 인정하는 거야. 물권 법정주의. 그런데 채권은요, 이 둘이만 관련이 있거든요. 둘이 좋으면 그만이야. 이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계약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뭔가 약정을 했는데 정할 걸 안 정했네? 그러면 법을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이게 임의규정이라는 얘기는 꼭 그 법대로 안 하고 우리 다르게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 때 기브앤테이크 관계로 해놨어요. 지금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기브앤테이크야. 기브앤테이크가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 테이크아웃 생각해보세요. 내가 카드를 줘서 결제를 해줘야 그걸 테이크아웃 할 수 있죠. 그게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잘 아는 사이요? 오늘 한 장 가져가고 돈은 내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원래 법에는 뭐라고 정해져 있다고요? 기브앤테이크 하라고 해놨다고. 근데 꼭 그 법대로 안 해도 되죠. 그게 채권법, 계약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물권법은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강행돼야 돼.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는 일단 느낌으로 나중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는 그 법을 그대로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소유권에 있다 이렇게 점 하나 찍는 거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 서울 민법이나 제주도 민법이나 저 부산 민법이나 대구 민법이나 광주 민법이나 대전 민법이나 다 똑같다고. 아셨죠? 그대로 돼야 돼. 우리 동네에서는 너하고 나하고는 이런 식으로 하자. 이런 거 안 돼.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봐볼게요. 이제 이런 거요. 아까 우리 돈을 안 주면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내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 채권에 대해서 뭔가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가 생긴다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봐보세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건데 도둑이 훔쳐가서 내 거를 도둑이 갖고 있어. 도둑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지만 만났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잡아서 좁히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내 걸 좁히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놔, 이렇게 하라고. 내놔.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내 거니까 내놔. 그 소유권이란 물권에 의해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제 다 합쳐서 그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제 또 한 가지, 걔가 도망가려면 잡아서 경찰서에 갖다 맡겨야죠. 너는 교도소는 좀 갔다 와라. 내 물건 훔쳐가면 내 거는 내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훔쳐간 건 또 절도죄인 거잖아요. 그건 형사적인 문제로 따로 내가 처벌하면 안 된다니까. 누가 해야 된다고? 나라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근데 그게 물권에서 그 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채권에서 달라고 하는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좀 설명을 해봤어요. 청구권이 이름이야. 여러분 뭐 철수, 영희, 희열이, 뭐 노래 잘하는 희열이는 유희열, 민법 잘하는 희열이는 민희열. 희열이라는 이름은 똑같지만 그 성에 따라서 김철수는 아빠가 김씨니까 김철수, 이철수는 아빠 성씨가 이씨니까 이철수, 그렇게 되겠죠. 청구권인데 아빠 성씨가 물권씨면 물권적 청구권, 아빠 성씨가 채권씨면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된다고. 이제 나중에 또 권리 분류법이 따로 있어요. 그걸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거기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막 분류를 하려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근데 이걸 들어보고 나중에 분류를 하면 더 쉬워져요. 아셨죠?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요것도 한번 잠깐 들어주실 건데, 뭐냐면 우리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소멸시효. 소멸시효 들어보셨나요? 일반 생활하면서도 들어보셨을 수 있잖아요. 소멸시효는 뭘까요? 없어지는 거죠. 소멸하겠네. 시효는 뭘까요? 그럼 시효. 시간의 효과죠. 시간의 효과. 예를 들면 채권은요, 내가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일반 원칙이 그거예요. 내가 친구한테 돈 1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는데 10년 동안 그냥 권리 행사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시효가 완성돼서 그 채권이 소멸해 버려. 시간의 효과. 내가 권리가 있는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고 있으면 그냥 끝나버려. 없어져 버려. 이런 걸 소멸시효라고 한다. 근데 얘들은 소멸시효에 걸려. 근데 물권의 힘이 센데 없어지면 안 되겠어.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 안 걸려.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겠죠, 나중에.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별이 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다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나중에 가면 자동으로 다 알게 돼요.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 늑대가 살던 섬 이름이 뭐라고요? 북극 주변에 있는 그 섬 이름이 엘즈미어라는 섬인데, 그것도 안 찾아보면 내 이름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근데 몇 번 찾아보면 알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이걸 표로 읽게 됐으니까 내가 다 외워야지? 안 외워져. 그렇게 외울 필요 없다고요. 몇 번 찾아보고 나면 꼭 이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반복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네. 나중에 이제 따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권의 종류를 한번 봐볼 건데,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들이 있어요. 네. 물권 그러면 기본적으로 점유권과 본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 뭐가 있어요? 점유권과 본권이 있어. 이 표는 기본서에다 넣어놨어요. 네. 다음 달 되기 전에 아마 8월 중순쯤 되면 그 민법 기본서가 나올 건데 그 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기 하려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 다 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책, 볼펜, 노트, 가방, 핸드폰, 집, 자동차 갖고 계신데 내 거 맞죠? 근데 내 거를 또 내가 갖고 있죠. 그러면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뭘 인정한다고요? 점유권이라는 걸 인정한다. 점유권. 점유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점유권은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인정을 해주는데, 대부분은 뭐예요? 내가 내 걸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 거 아닌 걸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도둑이 훔쳐가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갖고 있으면 일단 점유권이란 걸 인정해 준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도둑이 내가 저거 훔쳐서 지금 갖고 있거든요 라고 이렇게 머리 이마에다 써가지고 다녀요.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하고 다녀요. 주인인 양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사실은. 정확하게는 사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볼펜을 만약에 애들 걸 빌려왔으면 내 거예요, 그게 애 거예요? 걔는 분명히 아무리 엄마가 사줬어도 그건 내 거야. 정확하게는 또 애를 사줬으면 걔 거지 내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애 거를 빌려왔을 수도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몰라. 근데 일단 이 갖고 있으면 점유권이란 걸 인정해서 그 사람이 도둑일지라도 점유권이란 걸 인정한다. 갖고 있는 걸 사실상 지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상 지배는 갖고 있는 걸 말이야. 그런 걸 점유권이라고 한다. 근데 뭐 도둑이 이쁘다고 그렇게 할까? 이쁘지는 않지만 그 사람한테 점유권이 있다고 인정할 필요성이 있어. 그래서 점유권이란 개념을 만들어놨다. 점유권은 뭐 특별한 게 아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갖고 있으면 다 점유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소유자로서 갖고 있죠. 네. 그래서 본권 그러면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요거를 좀 말을 바꾸면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가 있는 거야. 도둑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는 않죠. 정당화가 되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 걸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점유권이 있고 뭐가 있다고? 본권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본권에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권, 내 책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나 받았으니까 내 책 맞잖아요. 거기다 다 이름 썼나요 안 썼나요? 내 거라고 써야지 빨리. 처음에 안 써놓으면 나중에 옆에 분하고 또 헷갈려. 내 거 이렇게 쓰세요. 네, 내 거. 민열이 그 민법을 저작을 했어도 여러분들한테 갔기 때문에 여러분 거예요. 그 소유권을 갖고 있고 소유권을 갖고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정당화가 돼. 누가 시비를 거면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소유권은 뭐 하는 권리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건은 이렇게 사용수익하는 게 사용가치를 지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용가치가 있죠. 근데 그걸 팔아서 돈으로 바꾸면 처분할 수 있죠. 교환가치가 있는 거죠. 완전한 물건이야. 완전 물건이 돼. 그래서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되게 좋아하죠. 다 내 걸로 하고 싶어. 뭐 자동차로 내 거라고 싶고 책도 내 거라고 싶고 무엇도 내 거라고 싶고 그걸 뺏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제 자매 간에도 내 거 분명히 있는데 형이 뺏어가면 난리가 나죠. 언니가 뺏어가면 난리가 나잖아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제한적으로만 갖는 권리들이 있어. 요거를 예를 들면 봐보세요. 내 거를 내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그 사람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그걸 용익물권이라고 부른다. 용익물권. 거기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게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근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봐두시는데 전세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남의 부동산을 빌려서 내가 사용 수익을 하잖아요. 맞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은 담보가 뭐예요? 담보가 이제 이런 거죠. 한마디로 돈 빌려주는 사람은 빌려준 사람한테 채권을 갖게 되죠. 채권을 갖는데 돈 빌려준 사람은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걱정이 있냐고요? 돈 제대로 잘 받을 수 있을까? 가 걱정이잖아요. 돈 받을 걱정이 없으면 은행은 그냥 마구 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 잘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돼. 그래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잡자. 우리 보증 세우는 것도 그런 것의 일종일 수 있어요. 그런 걸 인적 담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물적 담보를 공부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주담대예요. 아파트 분양받을 사람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채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걱정이야. 혹시 그 집이 돈 안 갚으면 어떡하지? 또 돈을 못 갚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아파트를 담보로 잡는 거죠. 담보로 잡는 거. 이게 담보물권. 그게 저당권이 된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이 제도가 뭔지는 이어서 공부를 해보자고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근데 이것들을 타물권 이렇게 써놨네요. 타물권은 뭘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직독직해라 그랬어요. 많이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있는 대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오, 훈련이 잘 되셨네. 타인의 물건. 내 거를 내가 빌려 쓸 필요는 없잖아요. 남의 걸 빌려 쓰는 거지. 저당권은 그 아파트가 은행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잖아요. 남의 거를 담보로 잡는 거잖아요. 타물권. 타인의 물건에 대한 거죠. 소유권은 내 거죠. 비교가 되네. 소유권은 내 거, 얘들은 남의 거. 이게 기본 원칙이다 이 말인 거죠. 됐죠? 여기서 물권이 몇 개가 있다고요? 여기서 물권이 8개가 있죠. 점유권, 소유권,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됐죠? 물권법에서 규정하는 물권이 몇 개가 있다고요? 8개. 네. 있는데 다 우리 시험범위다. 그리고 관습법에 의한 물권이 있는데 그게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이라는 게 있다.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그거는 뭐 자세한 건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분묘기지권도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죠. 네, 그런 게 분묘기지권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된다.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야. 네. 이것들은 법에 정해놨죠. 문장으로 이루어진 법, 성문법. 이것들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불문법. 됐죠? 불문법. 요건 성문법, 얘들은 불문법. 근데 우리나라는 성문법이 원칙이야. 법에 없을 때 이렇게 관습법에 의해서 물권이 인정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점유권 갈 건데 점유권이 뭘까? 얘 문제. 물권 그러면 점유권과 본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본권에 뭐가 있다고요?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X를 훔쳐가는 걸 절취라고 한다. 훔쳐가서 도둑이 이 사람이 지금 도둑인데 갖고 있어. 도둑도 갖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다 그랬죠. 점유하는 권리자가 점유자인 거죠. 소유자, 점유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이런 관계다 그러면 소유권은 본권이 있다 그랬죠. 본권이 있어. 나중에 돌려받으면 점유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갖고 있지는 않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점유권은 없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분리될 때가 있을 수 있겠네. 그런데 이 도둑은 갖고 있긴 하지만 이런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갖고 있으니까 뭐라고 해? 점유권이 있는 거지. 그러면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내 소유물을 돌려주세요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거야.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법조문도는 213조에 써놨습니다만은 여기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이 사람이 점유할 권리가 없을 때 그때 행사하는 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인 거예요. 이렇게 개념을 잡아놨어. 도둑도 지금 갖고 있으니까 점유자라고 해야 이 사람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네. 점유자가 아니면 반환 청구를 못 한다고. 만약에 을이 다른 사람한테 병한테 넘겨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이 점유자야 아니에요?
아니죠.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병이야. 그러면 값은 누구한테? 병한테 달라고 해야지. 이 사람이 도둑은 맞아요. 도둑은 맞지만 안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야 내놔! 그런다고 내놓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개념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점유자라고 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도둑도 갖고 있을 때 안 갖고 있으면 점유자라고 안 한다고. 물론 도둑질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한 건 맞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 맞다고. 그럼 도둑놈한테, 도둑놈 말고 도둑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가능하지만 소유물 반환 청구는 못하는 거지. 됐죠? 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점유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한다. 근데 이제 보통은 지금 내 걸 내가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거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공연하게, 그리고 선의로, 또 적법하게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죠. 이게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시험 문제이긴 한데 외울 필요는 없다고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을 해준다고. 그러겠지. 하자 있는 경우가 예외적이죠. 대부분은 하자가 없잖아요. 하자 없는 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거로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까 딸내미한테, 아들내미한테 빌려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 거 아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기는 있지. 근데 대부분은 내 거를 내가 갖고 있을 것으로, 하자 없는 것으로 추정을 해준다고. 네. 어쨌거나 이렇게 점유권과 본권이라는 개념이 나눠지고, 점유권은 뭐라고요? 갖고 있기만 하면 인정해주는 권리다. 근데 도둑도 갖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는데 도둑이 무슨 예뻐서 점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개념을 만들어 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점유하고 있으면 도둑도 점유권이 있다. 근데 본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다. 이렇게 되고, 이제 물권 봐보겠습니다. 소유권 봐보겠습니다. 소유권은 잠깐, 요거는 좀 책이 전범이다 보니까 이걸 펴서 보기는 좀 힘들고, 우리 교재로 22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27페이지 보시면 192조가 있는데, 참고로 거기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제1항, 제2항 이렇게 읽는다. 동그라미 1은 뭐라고 읽는다고요? 항. 제1항, 제2항 이렇게 읽어요. 제192조, 제1항, 제2항. 아셨죠? 근데 또 나중에 바쁠 때 제자를 넣으면 너무 바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냥 192조 1항, 192조 2항 이렇게 읽어도 다 알아듣는다. 네, 됐죠? 이렇게 해두시고, 여기서 1항만 한번 읽어볼게요. 1항만 시작.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사실상 지배라는 용어를 막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고, 사실상 지배는 그냥 갖고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갖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물건에는 뭐가 있다고요? 부동산과 동산이 있다 그랬죠. 부동산과 동산이 있는데 그렇게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편 봐볼게요. 소유권은 갑이 소유자, 을이 X란 물건을 갖고 있는데 그 물건을 가져서 어떤 이익을 누리느냐. 물건에 뭐가 있다고요? 부동산과 동산이 있어. 민법적으로는 부동산과 동산 두 가지가 있어. 참고로 잠깐 생각해 볼까요? 부동산은 뭘까요? 네. 그렇죠.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뭐가 있을까요? 땅이죠. 땅, 토지. 건물은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움직이는 요즘 뭐 이동식 주택 그 생각이 쉬운데, 이동식 주택 이런 거 생각이 쉬운데,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건물은 붙어있는, 땅에 붙어있는 건물.
예, 그거는 이제 움직이지 않죠. 나무는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움직인다고요? 아, 일반적으로 지가 이사를 다니냐고 안 다니냐고. 안 다니죠. 그러면 나무도 부동산이죠. 토지도 부동산, 건물도 부동산. 아스팔트 이런 건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그것도 안 움직이죠. 다 부동산. 아, 이렇게 써놨어요. 법조문에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뭐라고 써놨다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정착물이 건물, 수목 이런 것들이죠. 아스팔트. 토지도 부동산, 건물도 부동산, 나무도 부동산.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갈 것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그럼 동산은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재산, 동산. 근데 제가 이거 한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 동산이란 개념이 있고 불자가 그 아니 붙자거든요. 동산 아닌 게 부동산 아니야? 그죠? 아니면 근데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동 안 움직이는. 근데 민법에서는 이렇게 써놨다. 물건 중에 부동산 아닌 기타를 다 뭐라고 한다? 동산이라고 한다. 물건 중에서 부동산 아닌 건 다 뭐라고요? 동산. 자동차 동산이죠. 책 동산이죠. 연필, 옷 다 동산이죠. 이것도 다 동산. 이런 것들도 동산. 예, 어쨌거나 그렇다. 물건을 뭐 하는 권리다? 이게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용수익하는 게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것이다. 지배. 그 다음에 처분하는 것은 교환가치를 지배하는데 전면적 지배를 하죠. 완전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쓰게 하면 그게 사용수익하는 물건, 그래서 용익물건. 그리고 그걸 나중에 야, 안 되면 이거 팔아서 네 돈 먼저 받아가 하는 게 저당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담보물건이다. 여기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고 담보물건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게 있다라고 했다. 이거 안 외워도 이걸 외울 사람 나중에 몇 번 볼 거기 때문에 안 외워도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제한물건이다. 아까 타물건이다 이렇게 했었죠. 타물건이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인 거죠. 이게 소유권이다. 소유권과 관련해서 이것도 개념을 한번 조문 한번 잠깐 봐보는 건데 여기 230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 총설에서 의의해서 소유권이란 뭐 하는 권리라고요? 밑줄 다 그어놨죠?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다 전면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완전 물건인데 얘는 뭐하고 구별이 된다고요? 제한 물건과 구별이 된다. 이렇게 써놨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 자세한 걸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너무 지금 이제 셋째 시간쯤 되니까 몸이 약간씩 꼬이죠. 좀 더 짧게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용익물권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할게요.